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리 모형론이나 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최대 우도라고 할 때 요 likelihood가 이제 우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냐면 우연한 정도 뭐 이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kelihood라는 게 요 M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개념의 사실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랑, 그리고 또 수학을 하는 거니까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그걸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펼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우연한 정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앞으로는 요거를 가능성이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요 가능성이 다시 말하면 최대치가 되는 그런 추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계리 모형론이나 스템에서도 물론 중요하게 나와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도 꽤 나오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혹시 일반 손해보험 같은 거 실무를 하게 될 경험이 있거나 혹은 보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일을 하는 어떤 경험이 생긴다면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ML이라는 추정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반 손해보험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같은 거 할 때 항상 그러면 손해액의 모델링을 해야 돼요.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이제 모델링 할 필요한 이제 금융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권에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내 포트폴리오의 이제 수익과 혹은 리스크 같은 거를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하는 모델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에다가 내 수익률을 입혀가지고 모델을 쫙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때 요 확률 분포를 사용한다는 건 항상 우리 노말 분포 간단하게만 얘기해봐도 쓰려면 항상 요 안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이 됩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게 결정이 안 되면 사실 못 쓰는 겁니다. 확률 분포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사용한다고 할 때는 항상 모델링 단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요때 요 모델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러니까 모델링을 했을 때 내가 MLE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오케이, 뭐 괜찮은 거 썼네 정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모델링하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한테 데이터가 주어져요. 이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률로 벌어지는, 확률을 따르는 모든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하게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이제 그게 데이터,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확률 분포에다가. 뭐 물론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그냥 이제 관측한 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관측한 걸 사실 그대로 쓰는 거는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별로 의미를 창출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 나왔으니까 내일도 10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약간 예측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확률 분포라는 애들은 항상 요 전체 어떤 확률 분포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요 모델링 과정이 필요해요. 모델링 과정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전에 잠깐 얘기하기는 했을 텐데 확률 분포 자체를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모델링이거든요. 결정을 하려면 종류를 알아야 되고, 종류를 결정을 했으면 아까 우리 노말 분포에서 이 평균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던 모수를 확실히 딱 찍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완료가 돼야지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시 또 얘기하면 노말을 쓰겠다. 나는 노말인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해서 쓰겠다. 요게 확정이 되면 노말 분포는 다른 분포랑 이제 다르게, 다른 노말 분포랑 다르게 하나의 어떤 분포로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여기서 계속 난수를 생성해서 숫자를 뽑아내면 되겠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잠깐 얘기를 해서 드렸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일단 결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결과가 아무튼 이것저것 나왔으면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리포트만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아, 뽑아봤더니 평균이 몇입니다. 분산은 몇이고 뭐 그거 가지고 나오게 된 표준 편차는 몇입니다. 100년 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뭐 혹은 밸류 앤 리스크는 몇입니다.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우리가 확률 모델링하는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요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모델링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핵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분포의 어떤 종류랑 모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포함이 되는데, 이 모수 결정하는 게 이제 이게 피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피팅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률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이제 계리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확률을 다룰 때는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확률 분포를 다루려면 피팅을 하게 돼요.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아무튼 업무를 줬을 때 내가 기본적인 방법론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업무를 하거나 그 외에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LE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요건 어떤 거냐면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제 모수적 분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수적 분포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유한한 모수로 확률 밀도 함수 혹은 이제 디스크리티하다면 확률 질량 함수겠죠.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유한한 모수, 그냥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지수, 문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말 분포가 대표적이에요. 노말 분포는 유한한 모수 두 개, 뮤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불리는 요 시그마,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모수만 결정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딱 고정되는 것과 같이 노말 분포 하나로 완벽하게 결정이 돼요. 다른 것과 완전 구분될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이 이제 모수적 분포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아예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 그러니까 내가 특정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때의 어떤 확률이 확률 밀도 함수 역할을 하게 되고 질량 함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게 딱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로 완벽하게 걔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다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뭐냐면 노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뮤,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죠. 감마,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 파레토도 이제 뭐 알파, 세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싱글 파라미터 파레토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세타가 고정된 상태에서 뭐 알파를 가지고 표현하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두 개, 뭐 하나 혹은 두 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뮤를 가지고 표현했었죠. 혹은 뭐 요거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한 개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바이노미얼은 n 그리고 p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개, 바이노미얼의 np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포화송은 람다로 보통 쓰는데 뭐 사실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요런 그냥 지금 보면 두 개,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유한한 모수, 미지수를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함수식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고, 사실 보면 파라미터가 그렇게 유한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해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두 개,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많아야 세 개? 뭐 그 정도 되겠죠. 왜냐면 이 모수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거는 오카메 멸도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간결해야 돼요. 간단? 네. 왜냐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물론 어떤 데이터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요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예쁘게 다 피팅하는 그런 애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요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 걸 추정할 수가 있냐 하면 요건 없어요. 왜냐면 차라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차가 이렇게 났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좋죠. 그래서 너무 많은 모수를 가지고 피팅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분포들에 대해서도 딱 보면 그렇게 많은 모수를 쓰지 않죠. 항상 간결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화성 우리 공부를 했었으니까 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확률 질량 함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P, K. 요 뭐냐면 확률인데 n이 k일 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k는 우리가 결정하는 숫자잖아요. 입력해 버리는 거니까. 요거 미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k 말고 딱 람다만 가지고 표현되냐 이거예요. 표현되죠. k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k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렇게 우리 표현된다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0는 0팩 1이죠. 요 0 들어가면 또 1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표현이 되는구나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람다만 정해지면 포화송은 모든 k 값에 대해서 이게 확률이 다 딱딱딱딱 람다만 가지고 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수적 분포에서 모수를 알고 있다는 건 그 분포의 모든 걸 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알려진 분포 위에서 우리 공부했던 노말, 감마 이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확률 분포의 테이블 자체가 똑같아요. 정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유한한 모수로 확률 자체가 표현될 수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건데 유한한 미지수로 이 테이블이 표현되어 있다면 테이블이 확률 질량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파라메트릭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배웠던 어떤 양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p, n은 뭐 n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요 n이 한 뭐 0, 1, 2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여기가 뭐 세타고 여기는 2세타고 여기는 1-3세타가 되어야겠죠.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바로 파라메트릭하다는 거죠. 뭐로? 세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라메트릭한 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얘가 장점이 뭐냐면 얘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파라메트릭 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좀 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작은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의 특성을 알아내는 일인데 요 전체 집단이 파라메트릭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 자체가 지금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미지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샘플을 뽑았을 때 10, 20, 30이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 셋 자체밖에 안 남는 거예요. 파라메트릭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그냥 얘네에서 계속 다시 뽑는 거예요. 재현. 10 나올 수 있고 20 나올 수 있고 30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모수적 분포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10, 20, 30 나왔는데 실제로 이 모수의 어떤 피팅을 해보면 15도 나올만 했어. 어느 정도. 그리고 뭐 12도 나올만 했어.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를 아까 어떤 분포를 가득가득 요 몇 가지만 가지고 요 사이를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함수가 어떤 포뮬러를 통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많은 뭐 평균을 잰다던가 꼬리를 잰다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공부하는 거고 요때 이제 요 파라미터의 모수, 저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바로 MLE라는 방법론이 됩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죠.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서 관측 결과가 존재할 때 관측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10, 20, 30 표본 같은 거예요. 이 표본이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떤 모수를 사용할 것인가. 자, 분포는 일단 어느 정도 선택을 해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해서 다 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일단 분포를 하나를 가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모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티메이터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 추정량이라는 녀석인데 아까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걔는 ML이라는 거는 그 추정량에 대한 얘기예요. 추정량이 근데 뭡니까? 라고 하면 자, 표본 집단 아까 얘기했듯이 관측 결과예요. 여기에서 모집단 분포의 모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써놨는데 평균이 같게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인데 10, 15, 20이라는 관측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정하는 건 노말이에요, 일단. 자, 요때 요 두 개로 어떻게 취할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요 방법 어떻게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MLE인 거고. 그래서 요 숫자들을 취하는 우리의 방법이 추정량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이 같게 하자 10, 15, 20일 때 일단 평균 그러면 딱 봤을 때 15니까 15를 갖다 쓰자. 그러면 얘도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자 하면 여기서 똑같이 샘플 베리언스 샘플 뭐 표준 편차 뽑을 수 있죠. 그거를 갖다 쓰자.
이렇게 S라고 보통 많이 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요 방법론도 있는 거예요. 요게 아까 요 밑에 써 있는 건데 메소드 모먼트랑 똑같습니다. 그냥 평균 갖고 평균이랑 우리 모먼트 공부했었죠. X 요게 평균이었죠. 평균만 같은 게 아니라 어차피 요거 같으면 이제 표준 편차도 같아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 모먼트입니다. 요거를 똑같이 맞추자. 이런 방법론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추정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배우면 되겠지만 요 확률의 세계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단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방법론이 다양하고 각각의 방법이 가진 어떤 장단점 같은 게 있고 뭐 서로의 방법론끼리의 관계도 좀 있습니다. 메소드 모먼트가 있고 MLE가 있고 나중에 또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베이지안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서로 하나하나의 어떤 방법론인 거고 어떤 분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말 같은 거는 이제 대표적인데 뭐 요걸로 해도 뭐 요걸로 해도 뭐 요걸로 해도 막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뭐 무조건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서로의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어요. 뭐 베이지안과 에메리의 관계 뭐 이런 거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애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 그 중에서 에메리가 상당히 대표적인 방법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일 수 있으려면 장점을 많이 가져야겠죠. 장점 간단해요. 계산은 복잡할 수 있는데 계산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요게 아주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한데 얘가 가진 어느 정도 그 추정의 정확도도 좋아요. 정확도. 혹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MLE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 통계량을 가진 어떤 장점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베이지안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베이지안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제한이 있어요. 이제 방법 자체가 좀 더 복잡하다든지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베이지안 얘기할 때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MLE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추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마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닐 거고 뭐 확률론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에스티메이터가 그냥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뮤라는 걸 추정할 때 뮤 위에 이렇게 햇 붙어있는 애들이 추정량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거를 추정하겠다라는 거고 요 추정량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나 성질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씩은 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바이어스 요 추정량의 얘의 평균과 얘의 익스펙테이션과 요 뮤가 어느 정도의 차이 요 두 개를 빼서 그 차이 어느 정도 편차를 보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요 추정량 자체의 분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요 바이어스랑 그래서 베리언스가 이제 서로 약간 트레이드 되는 관계에 있는데 그걸 그러면 더해서 민스퀘어 에러 약간 이렇게 표준 오차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바이어스는 약간 평균이 어느 정도 틀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얼마나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요건데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평균이 틀리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평균을 좀 맞춘다고 해서 너무 또 흔들리는 애를 고르는 것도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가운데 평균은 맞는데 너무 오락가락하는 애랑 약간 평균은 이렇게 어긋났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애랑 누가 더 낫다고 하기 사실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종합해서 MSE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추정량이 질적 측면에서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컨시스턴시를 논할 수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n값이 무한대로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아무튼 얘를 향해서 가긴 가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수만 많다면 무조건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인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에스티메이터의 장단을 논할 수 있는 지표나 성질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게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수의 추정치예요. 추정량. 추정 어떤 방법, 추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방법론 중에 뭐 내 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추정량의 질적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겠죠. 뭐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우린 통계적으로 이런 추정량의 질적 측면이 좀 괜찮은 몇 가지 방법론을 배우는 거고 그 중에 하나 또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바로 MLE입니다. 그래서 이제 MLE에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MLE의 컨셉
요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우리가 그럼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거예요. 딱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MLE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관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모수를 취하겠다. 아주 합리적이죠. 관측 결과 내가 알아낸 이 x1, x2, 뭐 x3 뭐 이런 애들 손에 뭐 한 100, 어떤 거는 80이 나왔고 어떤 때는 뭐 20이 나왔는데 뭐 요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근데 여기서 약간 일단 말 자체는 좋아요. 관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면 아무튼 그 모습 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항상 이게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어요. 이거 좋은데 그거를 how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가능성으로 뭘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거, likelihood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야?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능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0, 28, 15, 7이라는 게 관측이 되었어요.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정규분포에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10이죠. 이런 모수를 딱 내가 취했어요. 40과 10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 관측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딱 봐도 지금 평균이 40인데 평균 40에 표준편차 10 가지고 10이 나오기가 그리 좋진 않아요. 8? 좋지 않죠. 12? 다 애들 좀 작게 치우쳐 있잖아요. 당연히 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근데 한 무말분포에 딱 보니까 평균 한 10 정도의 표준편차, 그래 오케이 10 해볼까? 한 이 정도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요게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요게 나오는 게 딱 이게 감으로 느꼈을 때 좀 더 이게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거예요. 얘보다는 얘한테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꼈는데, 우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 직관을 식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수학이에요. 이 직관을 얘가 얘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방금 어떻게 생각을 한 걸까? 요거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 방금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거꾸로 요 분포 하에서, 그러니까 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갔죠. 지금 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꾸로 이 분포 하에서 관측 결과가 나올 확률, 약간 이걸 조건부로 일단 놓고 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만들면 돼요. 그냥 요 조건 하에서 얘가 나올 확률, 요거를 식으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근데 요거 지금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죠. 파라미터만 정해져 있으면 모수적 분포의 장점 뭐였죠?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를 알 수 있었죠. fx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러니까 얘네 둘 알면 fx, 지금 사실 노말 분포는 요게 좀 복잡해요. 루트 뭐 2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막 익스포넨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복잡하더라도 아무튼 얘네만 결정되면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확률 자체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요거 나온다고 치면 곱하기 하면 되겠죠. 각각의 확률, 사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가장 큰 거 그거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구체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구체화 시켜 볼게요. 어떻게 구체화하면 되냐면 잠시만요. 네, 이제 식으로 구체화를 시키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그대로 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likelihood, 아까 내가 likelihood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요거 일단 분포가 결정되어 있어요. 분포는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약간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분포가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거 n 한 10, 100 이런 거이지 않을까, 이런 거 가정하는 거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가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결과가 그러니까 관측치가 나올 확률을 쓰면 되는 거죠. 분포가 결정되어 있다고 치면 f x 세타 이런 식으로 요 세미콜론 쓰는데, 세타라고 모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말 분포의 평균, 표준 편차 같은 요 모수들의 그냥 셋 전체를 얘기해요. 아무튼 요게 결정되어 있을 때 그때 관측치가 나올 확률 요게 결정되겠죠.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다 곱하면 돼요. 1부터 내 관측치가 n개라면 n개 이렇게 x i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를 싹 다 곱한 게 likelihood function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최대치를 찾아야 돼요. 최대치라는 말 들으면 보통 떠올려야 되는 게 미분, 극점 이런 거예요. 미분에서 0 나오는 그 상태에서 뭔가 최소 혹은 최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미분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미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 이 앞에 파이 큰 파이 붙은 거 있죠. 곱한다는 뜻인데 n개를 다 곱해놓고 미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잔머리를 살짝 굴리면 어떤 함수 요거 이제 크게 그냥 봐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요거를 L 뭐 세타 x는 이제 변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i들이 다 값으로 지금 관측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세타 지금 미지수로 들어있는 요 세타가 이제 미지수인 거죠. L 세타라고 얘를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얘의 최대나 ln L 세타의 최대나 그때의 세타는 같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로그라는 게 가진 특징인데 이렇게 로그 있으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x값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아무튼 음수든 양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여기가 이제 원래 함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원래 함수가 뭐 큰 거랑 로그 함수가 큰 거랑 그때 요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n 3과 ln 5를 비교할 때는 3과 5가 딱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크네? 그럼 얘도 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얘가 크면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찾으면 최대치 찾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 한번 미분해볼까? 해서 미분이 아니죠. 로그를 씌워볼까? 자연 로그 씌울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요 ln이라는 게 가진 특징은 곱해져 있는 게 덧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시그마로 싹 바뀌어요. 얘가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되냐면 ln 안으로 들어가서 f xi 똑같이 세타라는 어떤 모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작은 l 세타 이렇게 써요 보통.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log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likelihood function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딱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을 곱하는 얘지만 얘를 가지고 최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 계산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론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이건 힘들어요. 곱해져 있는 건. 미분을 한다는 거는 이 미분은 컴퓨터도 어려워요. 요거는 미분은 나중에 뭔가 해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어떤 미분이라면 우리가 그냥 미분한 식을 넣어주면 되지만 컴퓨터한테 미분을 하라고 하면 얘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얘는 사실 미분의 어떤 로직 자체를 알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개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울기라는 개념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것보다는 로그치에서 이렇게 덧셈으로 이거 지금 확 달라진 거예요. 요 곱셈이고 얘는 덧셈이에요. 덧셈은 미분 취할 때 괜찮은 게 찢어져 있는 애들 각각 따로 하면 되죠. 그냥 각각 따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겠죠? 요때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얘를 극점 찾으면 되겠죠. 물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요 맥시마이즈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얘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생긴 애다 라고 하면 여기 최대값 하나 극점 하나죠. 극점 하나니까 요때 딱 x값 찾으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는 얘가 뭐 나중에 좀 복잡하게 뭐 복잡하게 생겼다고 쳐요. 여기도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면 요때는 좀 이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할 일들은 아니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극점 중에서 진짜가 뭔지를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이제 방법론 나중에 추가로 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요 심플한 케이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극점을 찾으면 된다. 극점 어떻게 찾죠?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프라임 미분해가지고 0이 될 때 딱 찾으면 되겠죠. 간단한 거에 대해서 손으로도 할 수 있겠고 좀 더 복잡한 분포 아까 우리가 사실 배웠던 뭐 감마 이런 애들은 전에 살짝 봤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계산하고 미분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 기본적인 요 포뮬라틱한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자, 확률, 가능성을 만들고, 가능성이란 이 likelihood라는 거는 확률이긴 한데 좀 독특한 확률이죠. 분포를 결정해 놓고 거꾸로 결과의 확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약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조건부 확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률 만들어 놓고 요거에 이제 최대를 하기 위해서 로그도 씌워보고, 로그 사실 뭐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사실 최대 찾아도 돼요. 요 상태에서 얘를 최대로 만드는 세타와 얘를 최대로 만드는 세타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미분해가지고 뭐 요걸 미분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지 L을 미분해가지고 요게 0일 때를 찾아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찾으면 그때 세타가 나의 가능성을, 요 관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그 세타, 이제 모수일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요 포뮬러예요. 한번 좀 더 이제 요것만 알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바로 샘플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개념 자체가 워낙 심플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요게 내한테 주어진 이제 확률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겠죠? 파라메트릭 한 거 맞죠? 왜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세타라는 하나의 문자만 가지고 싹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때 관측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0 나온 게 15개, 1 나온 게 35개, 2 나온 게 10개. 요거 내가 이제 0, 1, 2가 나온 어떤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결과를 그냥 관측한 거니까 그거 뭐 순서 가지고 섞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섞는 거 고려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도 않아요. 개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머릿속으로 일단 가능성만 떠올리면 돼요. 가능성. 얘가 나올 가능성 만들어주면 돼요. 요 파라메트릭한 분포 하에서. 자, 0 세타네요. 세타 확률로 0이 나오죠. 몇 개? 15개니까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하고 1 요건데 요 확률로 몇 번이 터졌냐라고 하면 35번 터졌어요. 0.1이라는 확률로 10번 터졌죠. 요게 뭐예요? 요게 라지 L. 요게 likelihood 자체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요거 로그 취하는, 왜냐면 요거 가지고 그럼 아무튼 최대값 찾아도 돼요. 좀 약간 그렇죠. 딱 봐도 요거 쉽지는 않아요. 미분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한번 로그를 취해 보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얘가 15 ln 세타 플러스 35 ln 0.9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10 ln 0.1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장점이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장점이 되냐?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저 곱해진 걸 미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세타분의 15 플러스 0.9 마이너스 세타. ln은 그냥 분모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 안에 있는 거 주의해야 돼요.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이 속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 얘는 사라지죠. 요게 그냥 이렇게 돼요. F'입니다. 극점 찾으면 되죠. 요게 0일 때, 요게 0일 때 이렇게 넘어가고 크로스로 곱한다고 치면 35 세타가 15 곱하기 0.9면 13.5 마이너스 15 세타가 되겠고, 50 세타가 13.5일 때가 극점이구나. 세타가 뭐 50분의 13.5인데 0.27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극소인지 극대인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일단 뭐 고민해봐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과정인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극소 극대를 헷갈리게 일단 내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세타 자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 막 2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그럴 땐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답으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피팅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세타를 한번 피팅해봐라. 세타가 0.27이라고 하면 요때 에스티메이터가 요거의 지금 likelihood, 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0.27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여긴 0.63, 여기 0.1 요런 확률이었을 때 요 결과가 나올 이제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샘플.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 좀 다른 게, 아까는 요 클레임 사이즈라고 여기가 확률 변수인 건데 여기가 아까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 3이면 3, 10이면 10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언더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만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범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likelihood, 가능성, 요것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요게 아무리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아무튼
여기에 하나하나의 관측치가 나올 확률을 내가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언더 1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딱 우리가 개념상 요거죠. 그냥 요거를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한테는. 그래서 지금 우리 딱 봤더니 그럼 파라메트릭한 분포를 줘야겠죠? 분포가 뭐야? 라고 했더니 익스포넨셜. 파라메트릭하죠? 어떤 파라미터로? 이렇게 보통 쓰죠. 이런 식으로 fx 혹은 fx는 람다 쓰는데도 아마 많은 것 같긴 해요. 람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보다 더 익숙해 보이긴 하네요. 람다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분의 x제곱.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인데 우리 지금 요거 해야 되니까 한번 요거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분의 x. 요거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까? 약간 요거 익스포넨셜은 사실 복잡하게 생기진 않아서 PDF 같은 거 알아두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계례사 시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어차피 테이블에서 다 주고 한국계례사 시험에서도 굳이 요거를 모른다고 해서 뭐 점수를 깎을 만한 문제를 낼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요런 거 외웠냐가 아니라 요 지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개념 같은 걸 아냐 뭐 이런 거일 테니까 나와도 아까 그 테이블 형태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저는 이제 뭔가 많이 그냥 문제 풀어보다 보면서 익숙해진 건데 그런 식으로 외우게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 어차피 그냥 막 외우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상태인데 여기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F1000 10개 나왔죠. 그러니까 F1000이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분의 1000. 뭐가 문자인지 뭐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 지금 요게 몇 개? 10개. 1000부터 2000은 그럼 뭐예요? F 2000 라지 F에 1000 요 사이죠. 요것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그냥 요 확률을 표현할 수 있으면 뭐가 나오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상황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2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000이 먼저 오겠고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몇 개? 5개. 그리고 요 마지막 2000부터 그 초과? 네, 이상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0 이상. 그럼 요건 뭐예요? 1 마이너스 라지 F 2000 요거겠죠. 요거에 따르면 이렇게 깔끔하네요. 2000 요거는 몇 개? 3개. 요게 뭐예요? 라지 L. 세타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람다라고 할까요? 문자가 얘니까 이렇게. 근데 딱 봐도 미분하기 너무 어렵죠?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할 건데 여기선 하나 더 기교를 물론 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로그를 취할 때 어떤 논리를 썼냐면 요게 최대를 만드는 요 람다와 요게 최대를 만드는 람다가 똑같을 거다. 왜냐면 로그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그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가끔 치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치환할 때도 논리는 똑같아요. 치환을 한 녀석을 최대로 만드는 순간과 치환을 하지 않는 녀석을 이제 최대를 만드는 순간이 똑같으면 돼요. 어떤 상태에서 맨날 똑같냐면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함수로 치환을 하면 돼요. 내가 요거를 한번 요거 통째로 요걸 한번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치환했냐면 요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가 생겨먹은 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생겼어요. 단조로워요. 그러면 치환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뒤집히지만 않으면 돼요. 요런 건 뒤집힐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충분히 치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한번 LX라고 치환을 해보면 1-x의 10제곱 x-x제곱의 5제곱 x제곱의 3제곱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되죠. 깔끔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또 로그 취해요. 자유자재로 그냥 순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단조로운 애들은 다 바꿔도 돼요. 10ln 1-x 플러스 5ln x-x제곱 플러스 6ln x.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제 요거 최적화하면 되죠. 미분 딱 때리면 1-x 분의 마이너스 나오는 거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x-x 제곱에 5에 여기는 아예 1-2x 이런 식으로 속미분 잘 해줘야 되고 x분의 6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는 0일 때 찾으면 되는 거죠. 극점 x-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 얘는 x-x제곱 곱하면 이거 사실 x로 이렇게 묶으면 x의 1-x인 거죠. 1-x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0x 나올 거고 플러스 얘는 그럼 통째로 사라지고 5-10x 바로 풀어 쓸게요.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사라지고 1-x만 사는데 6-6x
0 쭉 하게 되면 26x x 그리고 5랑 6이니까 11 x가 26분의 11.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치환을 내가 했으면 내가 해결해 줘야 돼요. x를 내가 뭐라고 치환했었냐면 얘가 아까 쭉 다시 가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의 1000이 되겠죠. 다시 로그 취하게 되면 ln 26분의 11이라는 게 마이너스 람다분의 1000 되겠고, 람다는 뭐 넘기면서 그냥 이제 밑으로 넣어버리면 26분의 11분의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하면 되겠고, 생긴 게 뭐 이상해 보이지만 뭐 10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냥 양수로. 그래서 그게 피팅 됐던 어떤 세타의 hea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한 번 더 꿨어요. determine the fitted mean. fit된 람다 자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민을 구하라는 건데 꼰 듯 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익스포넨셜의 평균은 람다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왜냐면 몰랐으면 또 민이니까 내가 또 xfx 해가지고 요것도 적분해가지고 해서 ex를 구해야 되는데,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람다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룹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요 라이클리우드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냥 이 확률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것만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는. 자, 그 다음에 센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센서는 일단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가 특정 값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요. 뭐 그딴 경우가 있냐, 이 라이트 센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다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폴리시 리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권에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이거 꽤 많죠. 보상 한도. 보상 한도가 있는 일반 손해보험에서 이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클레임 자체가 내가 보상하는 손해 자체를 이제 걔네가 원수 손해액을 나한테 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재보험사는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재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원수 보험사에서 이미 클레임 처리를 다 끝내고 결국 이 폴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요것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때 리밋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뭐 최초 손해액 안 알려주고 아무튼 이거 최대 100만원 보상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뭐 다 터져가지고 100만원 주라더라, 그냥 100만원 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서가 와버리면 나는 요게 실제로 뭐 300이었는데 100을 주는 건지 200이었는데 100을 주는 건지 알 길이 없죠. 아니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뭐 귀찮으면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서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 일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좀 실무적인 얘기니까, 아무튼 폴리시 리밋이 있는 경우에는 리밋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냥 아무튼 리밋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폴리시 리밋으로만 기록될 뿐 그라운드 로스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뭐 1000단위가 뭐 된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자동차예요. 자동차 보험인데 폴리시 리밋이 100이에요. 클레임 사이즈가 뭐 이렇게 관측이 됐어요. 얘가 약간 의심스러운 녀석이죠. 얘가 200인지 300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요거 지금 사우전드니까 뭐 실제로 이거 문제 제대로 풀어보려면 다 이런 식으로 공색에 붙여서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문제 써있지도 않죠. 그냥 요 100이라는 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른 애들은 그냥 하면 돼요. 요 F20이고 F45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곱하면 되죠. F50이고 F80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F100이라고 처리할 겁니까가 요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likelihood 요 개념만 기억하면 되죠. 100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F100이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100 초과하는 애들이 다 100으로 기록됐을 테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1 마이너스 라지 F에 100으로 쓰고, 요렇게 곱해놓고 요거를 로그를 씌우든지 아무튼 미분을 하든지 해서 최대값을 찾으면 됩니다. 요렇게 표현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 바로 넘어갈게요. 트렁케이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요건 또 뭐냐라고 하면, 요건 반대, 데이터가 특정 값 미만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센서링과. 무슨 말이냐면 센서링 요 오른쪽이 아무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진 않아요. 그냥 100이라는 게 있긴 있었죠. 대신 이게 200일지 300일지를 모를 뿐. 근데 얘는 밑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되냐면, 내가 여기 전체 모집단일 때 여기가 이제 특정 값 미만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쳐봐요. 요게 아예 떨어져 나간 케이스예요. 어떤 느낌이 와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서 F3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할 때도 그냥 F3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확률이 한번 뭐 T라고 한번 해볼까요? T 문자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T만큼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관측된 거예요. 전체에서 관측된 게 아니라. 이해되겠어요? 조건부 확률이 돼버려요.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런 거는 언제 나옵니까? 이게 똑같이 손해보면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디덕터블 때문에. 디덕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입자가 우리한테 모든 사고를 일단 다 보고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연히 디덕 미만의 사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 10만원인데 병원 갔는데 5만원 나왔어요. 보고를 할까요? 어차피 안 주는데? 안 해요. 근데 요것도 여기 어딘가를 구성하고 있는 애였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로 치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 오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엄청 큰 특징입니다. 앞에 센서링은 보고는 됐어요. 근데 모를 뿐 그 정확히 몇인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게 핵심인 거죠. 자 똑같이 5톤인데 디덕이 500이 있어요. 근데 클레임 사이즈가 이렇게 됐대요. 자 앞에서는 그 마지막에 있었던 아까 그 100만 좀 확률 생긴 게 달랐죠. 근데 지금은 요 트렁케이티드는 느낌이 완전 다른 게 얘네를 전부 다 조건부 확률로 만들어버려요. 왜냐면 600이라는 거 어떻게 관측된 거야? 1부터 500까지가 1부터 500까지가 아예 관측이 안 됐는데 그때 600이 관측된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도 F800이 그냥 관측된 게 아니라 앞에 게 아예 관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다 똑같겠죠. 그래서 1-FT 디덕터블까지의 어떤 확률을 다 날려버리고 그 안에서 fx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안 풀어볼게요. 자, 서머리 뭐냐면 자,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지금 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아까 그룹 데이터, 뭐 트렁케이티드 센서링 이런 거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probability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x가 지금 저 관측치가 나올 요 확률 요거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만들면 MLE의 컨셉 그대로 다 이행을 하면 되겠죠. 어떤 게 MLE의 컨셉이에요? 가능성을 표현하고 지금 요거 라이클리후드 표현한 다음에 얘를 최대가 되도록 만들다. 그때 어떤 기교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기교가 뭐냐? 뭐 로그를 취한다든지 아까 우리 다른 기교도 한번 써봤어요. 치왕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지 대신 이런 거 기교를 취할 때 기본이 뭐였어요? 이게 단조로워야 한다.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 뒤집히는 애를 가지고 치환을 하거나 로그 말고 내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뒤집히는 애로 한다. 이렇게 막 뒤집히는 구간이 생기는 애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운 안 좋으면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헷가닥 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어떤 기본적인 룰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이게 복잡한 게 나와도 내가 무슨 함수에 그냥 이제 나한테 함수를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물어보는 진짜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확률 나한테 밀도 함수나 아니면 테이블 줄 거고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실수 안 하게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MLE 기본적인 내용 다 했고요. 혹시 뭐 MLE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할 게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